지금 이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강 노벨 문학상입니다. 어제 저녁 기쁜 소식이 있었죠.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국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지자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노벨 문학상 코너에 한강의 작품들을 진연했는데요. 시민들은 매대 앞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 서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온라인도 뜨거웠습니다. 어제 교보문고의 온라인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서 9위를 한강의 작품이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서점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누리꾼은 서점 매대가 한강 작품으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도쿄 신주쿠 서점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도쿄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이야 라면서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서 폐기를 권고한 500여 권 중 한강에 채식주의자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강에 채식주의자를 포함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도 포함이 됐는데요.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대표작을 폐기한 도서관이라니 천국이 따로 없다.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니까 폐기했던 책을 다시 사들일 거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노벨 문학상과 청소년 유해 도서는 다르다. 학교 도서관에 두기에 적합한 수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여성 작가의 첫 노벨상 수상 뒤엔 번역도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영국인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서 세계 독자들에게 한강의 작품을 알렸는데요. 스미스는 한국어를 공부한 지 6년 만에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해서 한강과 멘부커상을 공동 수상했죠. 한국과는 전혀 접점이 없었지만 독학으로 한글을 배웠고요. 번역 초기 낱말 하나하나 사전을 뒤져가면서 번역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스미스는 원작의 정신에 충실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소주를 코리안 보드카나 만화를 코리안 망가식으로 다른 문화에서 파생된 걸 쓰는 걸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이 온다 번역을 할 때도 형이나 언니 같은 단어를 그대로 썼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금배추 2050년까지입니다. 25년 뒤쯤인 2050년이 되면 배추 가격이 더 올라 금배추가 아닌 다이아몬드 배추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씩 하는 금배추 현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 배추 소매 가격은 또 올라서 9,13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금배추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25년 뒤쯤엔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지금의 3% 정도로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 때문인데 정부는 당장 올해도 폭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죠.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고 나면 중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많이 될 거다라고 여겼는데 너무 이례적인 고온이라. 네. 앞서 외신도 2090년에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기후변화에 씨가 마를 거란 우울한 전망을 냈는데요. 한국인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알고 보니 개고기입니다. 휴양지 발리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사태 꼬치구이. 여행 가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 꼬치구이가 닭고기가 아닌 개고기일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매체 프레지던트는 프랑스 AFP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서 발리의 길거리 음식 중 일부가 개고기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발리 당국이 지난 7월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고기를 압수했다고 전했는데요. 발리에서 개고기를 거래하면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우리 돈 430만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체는 또 발리 길거리 음식에서 개고기와 다른 고기를 구별하는 팁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취급되는 개고기에는 이렇게 RW라고 적혀 있는데 현지 방언으로 개고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행 가시면 드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